이건 말이 안 됩니다. 2024년 12월 독일 뮌헨 공대 가스터빈 연구소 세계 최고 권위자 한스 밀러 교수가 제자 마르틴이 가져온 보고서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교수님, 이거 정말 사실인가요? 마르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독일, 미국, 일본의 70년 독점 기술을 단 6년 만에 뛰어넘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380메가와트의 복합 효율 65%라고요? 우리 최고가 270메가와트의 60%인데.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이 개발한 건 단순한 가스터빈이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판도를 바꿀 에너지 혁명이었던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한국이 유럽 200년 기술 역사를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에리카 슈미트입니다. 독일 지멘스에서 25년간 일해온 수석 기술 고문이에요. 우리 지멘스는 177년 전통의 세계 1위 가스터빈 회사죠. 전 세계 시장의 35%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미국 GE가 30%, 일본 MHPS가 20%, 나머지 15%를 두고 다른 회사들이 경쟁하는 구조였습니다. 2019년 가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에리카, 한국에서 이상한 발표가 있었어. 동료 프랑크가 신문을 들고 왔어요. 두산중공업, 독자 가스터빈 개발 성공 발표.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대답했어요. 또 시작이네. 아시아 회사들이 맨날 하는 소리잖아. 중국도 그런 식으로 발표만 요란하게 하다가 결국 실패했고.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은데. 270메가와트급이라고 하네. 270메가와트? 우리랑 비슷한 급수네. 하지만 성능이 문제지. 출력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때는 정말 무시했어요. 한국 같은 나라가 우리 독일의 정밀 기술을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에리카, 그런데 좀 이상해. 그들이 우리 기술을 라이센스 받지도 않았대. 뭐? 그럼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야? 설마 독자 개발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겠지? 그게 독자 개발이래. 6년간 1조 원 투자했다고.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조 원. 우리도 신형 개발에 5년간 8천억 원 썼는데 그들이 더 많이 투자했다고? 프랑크, 1조 원이면 우리 돈으로 얼마야? 대략 7억 5천만 유로 정도. 우리 R&D 예산보다 많은데? 설마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전히 확신했어요. 가스터빈은 독일이 최고라고. 177년 전통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리 없다고. 그해 겨울, 더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에리카, 한국이 김포에서 실증 운전 시작한다는데? 실증 운전이라고? 벌써? 보통 개발 완료 후 3년은 걸리는데. 그것도 495메가와트급 복합 발전소에서. 495메가와트라고? 그럼 우리 최신형과 거의 같은 규모네.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프랑크, 혹시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한 건 아닐까? 에리카, 너까지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 우리가 177년간 쌓아온 기술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어요. 2021년 봄, 드디어 현실이 되었어요. 에리카, 큰일 났어. 프랑크가 새파랗게 질린 채로 뛰어왔습니다. 손에는 여러 개의 신문과 인쇄물을 들고 있었어요. 한국 가스터빈이 상업운전에 성공했어. 뭐라고? 제가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컹거렸어요. 김포열병합 발전소에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는데. 그것도 아무 문제 없이. 제가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정말로 한국 뉴스에 대서특필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5번째 가스터빈 기술 보유국. 한국의 쾌거.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에리카, 이거 봐. 성능 데이터가 나왔어. 프랑크가 보여준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출력 270메가와트 복합 효율
60.5%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30% 감소. 가동률 95% 이상 연속 가동시간 6,000시간 이상. 우리랑 거의 비슷한 성능이네. 아니, 어떤 부분은. 아니야, 에리카. 일부는 우리보다 나은 것 같은데. 특히 배출가스 저감 부분은 우리가 25%인데 그들은 30%잖아. 그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이 해외 수주도 따냈대. 뭐, 벌써? 상업운전 시작한 지 겨우 몇 달인데 동남아시아 3개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데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래. 가격은 어떻게 되는데? 그게 더 충격적이야. 우리보다 30% 저렴하다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까지 저렴하다고? 에리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 우리 고객들도 관심 보일 수 있어. 설마. 아직 하나의 성공 사례일 뿐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25년간 제가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이 흔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에리카, 회사에서 긴급회에 소집했어. 당장 가보자. 회의실에서 임원들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여러분, 한국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베른하르트 부사장이 물었어요. 아직 한 건에 불과합니다.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맙시다. 마케팅 팀장이 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성능 데이터를 보면 일회성 성공과 지속적인 품질 유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팀장님, 한국 기술을 직접 분석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에리카,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들은 아직 초보야. 우리가 177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몇 년 만에 따라잡을 수는 없어.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한국의 30% 배출가스 저감. 우리도 10년간 연구했지만 25%가 한계였는데 2022년 여름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에리카, 이번엔 정말 큰일이야. 프랑크가 또 뛰어왔어요. 이번엔 정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과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한국이 380메가와트급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야. 380메가와트라고? 우리도 아직 개발 중인데? 제가 놀라서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지멘스가 차세대 모델로 개발 중인 것이 바로 380메가와트급이었거든요. 그것도 복합 발전 시 570메가와트까지 가능하다고. 제가 계산기를 꺼냈어요. 570메가와트. 이건 우리 최신형보다 훨씬 큰 출력이었어요. 설마. 과장 광고 아닐까? 아시아 회사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 하지만 이어진 소식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에리카, 이건 과장이 아닌 것 같아. 독립적인 성능 검증까지 받았대. 독립적인 검증이요? 한국전력기술과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공식 인증했어. 그리고 프랑크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중동 3개국과 계약 체결했대. 규모가 25억 달러라고. 25억 달러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작년에 따낸 최대 계약이 18억 달러였는데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래. 모두 우리 전통 고객사들이야. 우리 고객사들이 한국 제품을 선택했다고? 그 순간 정말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동 국가들은 성능과 신뢰성을 가장 중시하는 고객들이거든요. 그때 팀장 볼프강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여러분, 한국 상황이 심각합니다. 회의실에 모인 20명의 임원들 표정이 모두 어두웠어요. 저희 고객사들도 한국 제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케팅 담당 밀러가 보고했어요. 특히 가격 경쟁력 때문에 성능 대비 30% 저렴하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어떤 수준인가요? 아직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공개된 데이터로 봐서는 기술 담당 하인츠가 말을 멈췄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와 비슷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앞서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에리카, 내가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 볼프강 팀장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저요? 25년 경력에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너니까.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력도 뛰어나고
하지만 그들이 받아줄까요? 경쟁사인데. 이미 연락해봤어. 두산 측에서 환영한다고 하더라. 정말요? 오히려 자신들의 기술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과연 그들이 정말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요. 에리카, 객관적으로 평가해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177년 독일 기술을 6년 만에 따라잡았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시설이 우리 프랑크푸르트보다 더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거든요. 체크인부터 수화물 찾기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서비스도 인상적이었어요. 독일에서 오셨어요? 두산 담당자가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김영수 부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네, 지멘스에서 왔습니다. 아, 저희가 정말 존경하는 회사예요. 177년 전통의 기술력,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경쟁사인데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차를 타고 창원으로 가면서 김 부장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사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아무도 기술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야 했죠. 전국의 대학과 연구소가 도와주었어요. 21개 대학, 4개 정부 연구소, 230개 협력업체가 참여했어요. 230개 협력업체라고요? 네, 볼트 하나부터 터빈 블레이드까지 모든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곳곳에 공사 현장이 있고 새로운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었고 뭔가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김 부장님, 솔직히 처음부터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사실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던 적도 많았어요. 그럼 왜 계속하셨나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기술이었거든요.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뭔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기가 저희 공장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규모가 상상보다 훨씬 컸거든요. 게이트를 지나니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부지에 여러 개의 거대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165만 평방미터예요. 가스터빈 전용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죠. 세계 최대라고요? 네, 연간 50대 이상 생산 가능한 시설이에요. 안내를 받으며 공장 내부로 들어갔어요.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고 젊은 엔지니어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독일의 장인 정신과는 다른 뭔가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평균 연령이 34세예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젊은 가스터빈 개발팀일 거예요. 34세라고요? 우리는 평균 48세인데. 젊은 인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 주세요.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요. 연구소 건물로 이동하는데 건물 자체도 인상적이었어요. 유리로 된 현대적인 외관의 내부는 개방적인 구조로 되어 있었죠. 이 연구소에만 1,500명의 연구원이 있어요. 1,500명이요? 네, 박사급이 300명, 석사급이 800명, 나머지는 학사급이에요. 연구소에서 박민준 박사를 만났어요. 38세의 젊은 박사였는데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눈빛이 정말 똘똘하고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슈미트 박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기술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정말 궁금했어요. 독일 지멘스에서 오신다고 하니 저희 팀원들이 모두 긴장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분이 오신다고. 그의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먼저 이걸 보시죠. 박민준 박사가 거대한 홀로그램을 띄웠어요.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의 3D 모델이 공중에 나타났는데 구조가 우리와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25년간 봐온 어떤 설계와도 달랐죠. 이건 어떤 방식인가요? 저희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냉각 시스템이에요. 박사가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했어요. 독일이나 미국 방식을 참고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죠. 홀로그램이 회전하면서 내부 구조를 보여줬어요. 냉각 경로가 기존의 직선형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냉각 효율을 40% 높이면서도 부품 수를 30% 줄였어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가요? 냉각 효율과 부품 수는 보통 반비례 관계인데, 그게 저희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하나의 부품이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설계했어요. 박사가 홀로그램을 확대하자 블레이드의 미세한 구조가 보였어요. 이 블레이드 하나에 냉각, 진동 제어, 소음 감소 기능이 모두 들어있어요. 대단하네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6년간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거쳤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때 실물을 가져왔어요. 터빈 블레이드였는데, 이건 정말 아름답네요. 25년간 가스터빈을 봐왔지만 이렇게 정밀하고 우아한 블레이드는 처음이었어요. 표면이 거울같이 매끄러우면서도 복잡한 내부 구조가 투영되어 보였어요. 1650도에서 작동할 수 있어요. 저희만의 소재 기술이죠. 1650도요? 우리가 1520도인데 130도나 높네요. 네, 그리고 수명도 기존 대비 50%더 길어요. 8000시간 연속 가동이 가능해요. 제가 급하게 계산해봤어요. 우리 최신형이 5000시간인데. 박사님, 혹시 이 소재 기술은 어디서? 30년간 축적한 국내 소재 연구소들의 기술을 집약했어요. 포스코, LG화학, 삼성전자 등이 참여했죠. 점점 놀라움이 커졌어요. 이건 단순히 우리를 모방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거든요. 박사님, 혹시 저희 지멘스나 지이 기술을 베이스로 하신 건가요? 전혀요. 처음부터 저희가 독자 개발했어요. 오히려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했죠. 정말 순수 국산 기술이라는 거군요. 네, 볼트 몇 개 빼고는 100% 자체 기술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전율을 느꼈어요. 이들이 정말로 새로운 길을 개척한 거였어요. 그런데 박사님,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뭐였나요? 아무래도 초기 3년이었죠. 아무도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거든요. 사내에서도요? 네, 심지어 저희 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하지만 CEO가 끝까지 믿어주었죠. 박사의 눈에서 진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실제 테스트를 보시겠어요? 박민준 박사의 제안에 저는 즉시 동의했어요. 25년간의 경험으로 봐서는 실제 성능 테스트를 봐야 진짜 실력을 알 수 있거든요. 테스트 시설로 이동하는데 규모가 정말 대단했어요. 독일 본사 테스트 시설보다 더 크고 현대적이었죠. 여기서 모든 성능을 검증해요. 24시간 365일 테스트가 가능한 시설이죠. 거대한 가스터빈이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번쩍이고 있었어요. 제어실에는 10명 정도의 엔지니어들이 집중하고 있었죠. 380메가와트급입니다. 복합발전 시에는 570메가와트까지 가능해요. 570메가와트요? 정말 그 정도까지. 네, 저희만의 복합 시스템 때문이에요. 증기 터빈과의 연계 효율을 극대화했거든요.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먼저 단독 가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터빈이 돌기 시작하자 첫 번째로 놀란 건 소음이었어요. 우리 터빈보다 훨씬 조용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조용하네요. 소음 저감 기술도 새로 개발하신 건가요? 네, 블레이드 형상 최적화와 케이싱 내부 구조 개선으로 소음을 40% 줄였어요. 모니터의 출력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50메가와트, 100메가와트, 150메가와트. 아직 여유가 있네요. 200메가와트, 250메가와트, 300메가와트. 우리 최신형과 비슷한 수준이군요. 350메가와트, 380메가와트, 380메가와트 달성. 모든 계기판이 정상을 표시했어요. 진동, 온도, 압력 모든 수치가 완벽했죠. 효율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 가동 시 42%예요. 42%라고요? 우리가 40%인데. 이제 복합 발전 모드로 전환합니다.
증기 터빈과 연계되면서 출력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420메가와트, 450메가와트, 500메가와트. 정말 계속 올라가네요. 520메가와트, 550메가와트, 570메가와트, 570메가와트 달성. 복합 효율 65% 달성.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65%. 우리 최고 기록이 62%인데. 정말로 해내셨네요. 지속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속 8000시간 테스트를 마쳤어요. 성능 저하 없이요. 8000시간이요? 우리는 5000시간도. 그리고 CO2 배출량은 기존 대비 35% 감소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우리를 뛰어넘었다는 걸. 박사님, 이 모든 성과가 정말 6년 만에 이뤄진 건가요? 네, 2017년 시작해서 2023년 완성했으니까 정확히 6년이죠. 어떻게 그런 단기간에. 저희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에너지 자립이라는 간절한 목표가 있었죠. 박사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박민준 박사가 저를 또 다른 건물로 안내했어요. 건물 입구에 미래기술연구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미래기술연구센터예요. 여기서 10년 후, 20년 후를 준비하고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벽면에 거대한 로드맵이 보였어요. 2025년 500메가와트급 초대형 가스터빈, 2026년 수소 전소 터빈 상용화, 2027년 해상 부유식 발전소, 2028년 우주 정거장용 소형 터빈, 2029년 달 기지용 원자력 터빈, 2030년 완전 무인 발전 시스템. 이 모든 걸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가스터빈은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에너지 혁명입니다. 첫 번째 연구실에서는 수소 터빈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2026년 상용화 목표예요. 탄소 배출 완전 제로죠. 거대한 수소 터빈 모형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기존 가스터빈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수소 연소는 천연가스보다 훨씬 까다로운데 어떻게? 3년간 수소 연소 기술만 연구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연소기를 개발했죠. 두 번째 연구실에서는 해상 발전소 모형이 있었어요. 바다에 떠 있는 발전소예요. 육지 제약 없이 대용량 발전이 가능해요. 해상에서 가스터빈을 운용한다는 건가요? 네, 파도와 염분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 설계예요. 1000메가와트급까지 가능해요. 세 번째 연구실에서는 우주정거장용이요? 네, 나사와 ESA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무중력 환경에서 작동하는 터빈이죠. 벽면에는 우주정거장 내부 구조도와 함께 소형 터빈 설계도가 붙어 있었어요. 무중력에서도 터빈이 작동할 수 있나요? 기존 원리와는 다른 방식이에요. 자기 부상 기술을 활용했죠. 네 번째 연구실은 더욱 놀라웠어요. 달 기지용 원자력 터빈이요? 2030년대 달 기지 건설에 대비한 거예요. 태양광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원자력까지. 소형 모듈 원자로와 연계한 시스템이에요. 완전 무인 운영이 가능해요. 저는 복도 한가운데 서서 이 모든 걸 바라봤어요. 25년간 가스터빈 개선에만 집중했던 저와 달리 이곳에서는 에너지의 미래 전체를 설계하고 있었어요. 박사님, 이 모든 계획이 정말 실현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6년 전만 해도 380메가와트 가스터빈도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세계를 바꿀 거라는 걸. 박사님, 이런 비전은 누가 세우신 건가요? 우리 팀 모두가 함께 만든 비전이에요. 젊은 엔지니어들의 꿈이 모인 거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희는 기존 기술 개선에만 집중했는데, 기존 기술도 중요하죠. 하지만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것도 필요해요. 벽에 걸린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불가능은 도전하지 않은 자의 변명이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힘이 뭔지를. 단순히 기술력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무한한 상상력과 도전 정신이었어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25년간 쌓아온 자신감이 완전히 흔들렸거든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80메가와트 터빈의 완벽한 성능, 65%의 놀라운 효율,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미래 비전. 본사 회의실에서 보고할 때 동료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에리카, 정말로 그 정도 수준인가? 볼프강 팀장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네, 일부 기술은 우리보다 확실히 앞서 있어요. 특히 고온 내구성과 효율 면에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177년 우리 전통이. 프랑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기존 기술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독창적인 설계를 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베른하르트 부사장이 물었어요. 한국을 진정한 경쟁자로 인정해야 해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우리보다 뛰어났나? 효율성, 내구성, 소음 저감, 그리고 무엇보다 혁신적 사고방식이요. 회의 후 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에리카, 솔직한 평가를 해봐. 감정을 배제하고. 한국은 이제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정말로? 네, 특히 혁신적 사고와 실행력에서는 오히려 배울 점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요. 한국처럼 젊은 인재들에게 과감하게 기회를 주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그 후 몇 달간 업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을 무시하던 분위기에서 경계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로 변했죠. 심지어 우리 회사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시작했어요. 2024년 말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에리카, 한국이 유럽 시장에 진출한대. 프랑크가 또다시 뛰어왔어요. 뭐라고? 독일 에너지 회사 3곳이 한국 가스터빈 도입을 검토 중이래. 우리 본고장에서? 네, RWE, 이온, MBW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대요. 이유가 뭔데? 가격 경쟁력과 성능,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유리하다는 평가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게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더 충격적인 소식도 들려왔어요. 에리카, 우리 회사에서 한국과 기술 협력을 검토 중이래. 기술 협력이요? 네, 특히 차세대 수소 터빈 분야에서 공동 개발을 제안했대요. 우리가 한국에 협력을 제안한다고? 17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래요. 지금 저는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해요. 그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도전 정신이었거든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그 정신. 25년 전 젊은 엔지니어였던 저도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안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 기술 개선에만 만족하고 새로운 도전을 피하고 있었죠. 한국을 보면서 다시 배우게 됐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열정과 도전 정신 앞에서는 177년 전통도 무의미하다는 걸. 지난달에는 제가 직접 한국 연수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네, 새로운 사고방식과 접근법을 배워야 합니다. 회사에서 승인해줬고 내년부터 매년 10명씩 한국 연수를 보내기로 했어요. 한국은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다음 도전이 무엇일지 정말 궁금해요. 수소터빈, 해상발전소, 아니면 우주기지용 터빈. 분명히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할 테니까요. 박민준 박사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생각나요. 저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데 익숙해요. 그 한마디에 한국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6년 만에 177년 독일 기술을 뛰어넘은 비결, 380메가와트에서 570메가와트까지 끌어올린 혁신, 그리고 우주까지 바라보는 무한한 상상력.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6년의 기적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어요. 기술은 전통이 아니라 열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불가능은 도전하지 않은 자의 변명일 뿐이라는 것을요. 이제 저도 다시 도전하고 싶어요. 25년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처럼 새로운 꿈을 꾸고 싶습니다. 한국이 증명했듯이
나이도 전통도 진정한 혁신 앞에서는 장벽이 될 수 없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짜 기적입니다.